반갑습니다. 개구리입니다. 오늘은 뉴욕 시장으로 새로 선출된 조란 맘단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뭔가 뉴스와 언론, 유튜브 등에서 조란 맘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뉴스에 나오고 있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조란 맘단이의 뉴욕 시장 당선을 저지하기 위해서 자기 당의 공화당 후보를 갖다가 사퇴해야 된다까지 언급하면서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되었죠. 자기 당 출신의 그 뉴욕 이게 시장 후보가 워낙 인기가 없고 지지율이 낮으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한 쿠모 후보를 지원해서 조란맘단이를 탈락시키기 위해서 이게 압력을 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란맘단이가 당선이 됐죠. 쿠모 후보가 이게 민주당 경선 후보에서 탈락해가지고 이에 불복하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이게 조란맘단이가 당선이 됐는데요. 뉴욕 그 시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한 70%에서 70% 이상 나오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곧 민주당 경선에서 후보로 시장 후보로 당선이 되면 선출이 되면 결국 뭡니까? 시장이 당선된 거랑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 뭡니까? 5월이었습니까? 제가 2025년 7월 1일자네요. 7월 1일자로 제가 트럼프가 100% 공산주의 미치광이라고 말한 33살 무슬림 조란 맘다니를 뉴욕 시민들을 왜 선택했을까 하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었는데요. 그때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곧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 경선에서 승리하면은 뉴욕시장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11월 달 6달 지났으니까 결국은 조란맘다니가 당선이 되었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우려를 하면서 뉴욕시가 공산주의자한테 그리고 기독교도 아닌 무슬림의 젊은 이민자 청년한테 이게 넘어간다고 굉장히 우려하면서 자기 당의 후보까지 사퇴 압력을 가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죠. 근데 이 당선이 되고 나서 많은 언론에서 조란맘다니를 급진 좌파이니 무슬림이니 하면서 이렇게 화제거리를 낳고 가십거리 정도로 가십거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와 같은 것에 포인트를 많이 두고 또 정책으로서는 임대료 동결 그리고 무상버스 이런 거로 가지고 많이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내고 있죠. 저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과연 이게 조란맘다니가 트럼프가 얘기하던 미치광이 공산주의자인지 아니면 자칭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번 그의 정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요. 선거 정책을 보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죠. 또한 이 정책과 트럼프가 말한 공산주의자의 정책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공산주의자 하면 대표되는 사람이 칼막스죠. 칼막스의 정책을 이렇게 보면은 공산당 선에서 제시한 10가지 정책과 이게 비교해 보면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죠. 조란만다는 제가 이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민주적 사회주의자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철학적 이념이 아니냐. 결론적으로는 뭡니까? 뉴욕 시민들이 이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서 자신들이 경제적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을 이게 지지하는 투표를 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게 조란만다니 웹사이트에서 그의 정책이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게 들어가면요, 이게 조란포 뉴욕시티 해가지고 있는데 뉴욕시티를 위해서는 조란맘다니를 투표하라 이런 뜻이죠. 12가지 첫 번째 하우징 두 번째 세이프티 등으로 해가지고 한 12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게 큰 타이틀로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짧게 살펴보면요. 첫 번째 주택과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잘 이게 많이 들었던 임대료 동결, 프리드 렌트 해가지고 임대료 동결, 그 다음에 빌딩 어포더블 하우징, 구입 가능한 집을 만들겠다. 집이 너무 비싸면 구입 자체가 불가능하죠. 어쨌든 구입 가능한 집을 만들겠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도 서울의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구입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젊은 청년 세대라든지 또 새로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정말 이 집값이 많이 올랐죠.
또 하나는 뭡니까? 악덕 임대인들을 엄격히 처벌하겠다. 크랙다운 온 배드 랜드로드즈 해가지고 악덕 임대인들을 엄격히 처벌하겠다. 그리고 이게 네 번째로 이게 제시된 이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 주택 소유자를 지원하고 부동산 소유권 사기를 명의도용 사건을 건절하겠다. 우리나라에 지금 뭡니까?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려가지고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뉴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뉴욕도 이 뭡니까? 사기, 소유권 사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걸 이 정책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또 하나는 제가 이게 보면은 임대료 동결 같은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뭡니까? 임대료를 자기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지 않습니까? 법에 정해진 대로 최대한 이게 뭡니까? 상한치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는데, 이게 임대료 동결 같은 정책도 영원히 뭐 임대료를 동결할 수는 없을 것이고, 아마 세부적인 정책으로 들어가면 우리나라와 같은 정책을 아마 도입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와 같은 정책을 내세운 거로 가지고 미치광이 공산주의자라고 하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절대 다수는 이미 미치광이 공산주의자들이란 말이 되는데 황당하죠. 그리고 이게 뭡니까? 소유권 사기를 건절하겠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정책이죠. 두 번째로 보면 뭐 안전과 관련해 가지고 공동체 안전국을 신설하겠다. 뉴욕이 그만큼 뭡니까? 폭력과 공동체 안전이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시민들이.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 안전국을 신설해서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정책을 냈고요. 이 세 번째로 보면 어포더빌리티 해가지고 적정한 생활비를 보장하겠다는 세부 정책을 보면은 시가 운영하는 식료품점을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화제가 되었던 빠르고 무료인 버스 서비스를 하겠다. 그 다음에 대기업의 착취 관행에 맞서 싸우겠다. 이런 정책 세 가지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이게 뭡니까? 언론을 탄 것은 뭡니까? 빠르고 뭡니까? 요금이 무료인 버스를 이게 운영하겠다는 정책이 화제가 되었죠. 네 번째를 보면은 무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No cost child care. 그 다음에 베이비 베스켓 for 뉴욕 뉴본스. 뉴욕의 신생아를 위한 베이비 바구니를 지원하겠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애를 낳게 되면은, 신생아가 나면은 출산 가정에게 기저귀, 담요, 아기옷, 젖병 등 기본 육아용품이 담긴 바구니를 제공하고, 또 신생아 부모가 출생 초기에 필요한 필수 물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보면 좀 웃기죠. 우리나라는 애 한 명 낳으면 몇천만 원을 이게 지원하겠다 하고 막 이런 정책도 이게 있는데, 이러한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거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애를 낳으면 당연히 지원해야 될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겠다는 정책을, 이게 실현도 되지 않고 정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정책을 보고 이게 공산주의자, 미치광이 공산주의라고 트럼프가 얘기하면은 정말 이게 이해하고 동의하기 힘들죠. 응?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K-12 해가지고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의 교육 과정을 지원하겠다. 상세히 보면 모든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 환경 개선과 교사를 확보하겠다. 미국에는 이 교사가 이게 보면 직업이죠, 직업 하나에. 그래서 좋은 교사, 능력 있는 교사를 확보하기 상당히 어려운 거로 저도 알고는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교육에 대해서 정책을 지원하겠다. 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Think for our agenda. 이러한 우리 자신의 정책에 대해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면 간단합니다. 대기업과 상위 1%의 부유세를 강화하고 뭡니까? 그 1%에 대해서 세금을 더 매기겠다는 거죠. 부유세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세금 더 내라.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여섯 번째는 클라이밋 기후와 관련해서 환경 정책이 더 건강한 뉴욕을 위한 친환경 학교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트럼프하고는 완전 정반대되는 얘기죠. 정반대되는 얘기. 그 다음에 일곱 번째, LGBTQIA, 퀴어라고 하죠.를 보호하는 정책을 하겠다. 이전에는 뭡니까? LGBT까지는 저는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퀴어라는 말은 저는 최근에 좀 낯설고, 최근에 들어가지고 몇 번 들어보기도 했죠. 이 기억나는 게 있죠. 우리나라, 저도 방금 생각났는데, 대구에서 뭡니까? 홍준표 전 시장하고 이 퀴어 축제 때문에 뭐 기사화된 거로 해가지고 한번 전국적으로 이게 언론을 한번 탔죠. 퀴어 축제를 갖다가 허가가 나니 안 나니 뭐 반대해가 허가를 안 내줘가지고 했는데, 이 LGBT 퀴어를 이게 보면은 L은 레즈비언이고요.
G는 게이고, 그 다음 B는 바이섹슈얼 양성애자죠. 그 다음 T는 트랜스젠더, 그 다음 성전환 성전환을 한 사람이죠. 그 다음 퀴어는 Q는 퀴어, 퀘스처닝, 성 전체성을 탐색 중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I는 인터섹스, 그 다음 A는 어섹슈얼, 저도 잘 익숙치는 않는데 무성애자, 예, 이런 지지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LGBT 퀴어를 보호해야 된다는, LGBT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안전한 피난처가 필요하다. 성의 성별 정체성을 존중하는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겠다. 저도 이게 굉장히 공감하는 게, 저도 과거에는 이러한 것이 상당히 부정적인, 제 개인적인 겁니다. 부정적이었습니다만은, 저는 하나의 이야기 때문에 제가 이 생각을 바꾸게 된 게 뭐냐 하면요. 이게 똑같은 결혼을, 이게 이성이 결혼하든 동성이 결혼하든 이 결혼하는 상대를 갖다가 법적으로는 누구 성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성만 결혼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웃기지 않습니까? 결혼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닌데, 예? 결혼 당사자가 하는 건데, 그와 같은 것을 볼 때 이것은 개인의 성적 취향을 이게 존중하는 것이 맞고, 또 그 존중하는 사회가 되어야 됐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책을 내세웠다. 그 다음 8번째, 헬스케어. 뉴욕시의 의료 접근성 및 공공보건 정책을 강화하겠다. 무보험 시민을 지원하고 공립병원을 강화하고 의료 비용을 절감하겠다.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동과 관련해 가지고는 2030년까지 최저임금을 $30로 인상하겠다. 최저임금 인상을 하겠다. 2030년까지. 그 다음에 배달 애플리케이션 규제 및 배달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 우리나라도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사고 해야 되는 거죠. 더욱더 강화해야 되는 거죠. 현대 사회에 있어서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 다음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으로서 사업 시작 운영 비용과 절차를 간소화하겠다. 그 다음에 벌금을 절반으로 감면하고 허가 신속화를 하고 소상공인 1:1 지원 예산을 500%로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맘앤팝 시저를 임명하겠다. 이게 맘앤팝이 뭐냐 하니까, 미국에서는 이게, 우리나라는 스몰 비즈니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정책에도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맘앤팝이 미국에서는 소규모 자영업자를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동네 가게를 의미하는 표현이고요. 시저는 특정 분야에서 정책을 총괄하고 책임지는 특사나 전담 책임자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소상공인을 정책을 총괄하고 담당하는 책임자를 두겠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11번째 정책으로서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의 인터넷 접근, 여름 냉방, 커뮤니티 허브, 교육, 진로 등 시민에 대한 필수적인 것을 제공하겠다, 이런 겁니다. 이게 전임 시장인 아담스 시장인 걸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 폐쇄 정책 때문에 큰 타격을 도서관이 받았다고 합니다. 도서관 예산을 갖다가 협상 수단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종료하겠다고 합니다. 종료하고, 그리고 뉴욕시의 예산의 0.5%를 도서관에 활당하여 충분한 서비스와 인력을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저도 도서관에 이게 한 번씩 가는데, 대한민국의 도서관 정말 잘 돼 있죠. 여름에 이게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죠. 여름에 냉방이 되는 게. 여름에 너무 더우면 도서관에 이게 피사로 가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데 여름에 냉방을 나오게 하겠다는 정책으로 들어서는 거 보면, 정말 미국의 최대 도시인 뉴욕시의 이런 건물에 특히 도서관이 어떠한 수준인지를 미뤄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12번째, 트럼프 프루핑 NYC라 해가지고, 트럼프가 이게 내세우는, 지금 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트럼프의 영향으로부터 뉴욕을 보호하겠다는 정책입니다. 이민자 보호를 강화하고 IC 출입 금지하고 협력을 중단하고 법률 지원을 확대하겠다. 뉴욕시에는 이민자와 퀴어 트랜스젠더의 안식한 이렇게 도시로 지정하고 노동권을 보호하는 이게 도시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전체적으로 현재 대통령인 트럼프의 정책과 반대되는 정책이고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한민국과 비교해 보면은 이게 과연 미치광이 공산주의자 정책이고 민주적 사회주의자의
누구나의 정책인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되는 이게 뭐니까 임대료를 갖다가 이게 임대인이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 하는 건 이미 시행 중에 있고, 예? 여러 가지 이렇게 뭡니까 명의도용 그와 관련해서 명의도용 하는 것도 이게 법적으로 빨리 이게 우리나라도 문제가 돼가지고 이러한 문제들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고 있고, 도서가 뭐 공공시설 같은 것도 너무나 당연히 누려야 될 국민들이 보편적인 뭐 권리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정책으로 내세우는데 미치광이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거 보면 도대체 대한민국은 모두 다 미치광이 공산주의자가 산다는 것인지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그 정도로 이게 뉴욕의 자본주의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뉴욕 시의 공공성과 정책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번 기회에 제가 이 주제가 나왔으니까 진짜 이게 공산주의자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적어도 공산주의자라고 이렇게 언급하려고 하면 어떠한 정책들을 주장해야 되는지 제가 한번 간단하게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공산당 선언에 이게 칼 막스가 10가지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시하고. 그 첫 번째로 보면은 토지의 사유를 갖다가 폐지하고 지대를 갖다가 국가에 귀속시켜야 된다. 모든 뭡니까 토지는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 이게 하고 지대를 갖다가 땅에서 나오는 이익이죠. 이거는 국가에 귀속해야 되고, 그 다음에 높은 누진세를 도입해야 된다. 높은 누진세. 누진세 뭐 많죠.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는 돈을 많이 소득이 높은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죠. 전 세계 그런 나라들이 많죠. 특히 유럽으로 갈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누진세를 매겨야 된다는 정책이고요. 두 번째, 칼 막스의 정책 두 번째는 보면은, 세 번째는 상속권을 폐지해야 됩니다.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겁니다. 상속권. 대표적으로 부동산이 우리가 뭡니까 자녀에게 이게 상속을 하지 않습니까? 부동 대표적으로 자산을 이러한 상속을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망명자와 반역자의 재산을 몰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신용의 중앙 집중화, 국가 소유. 그러니까 이게 은행은 국가가 소유해야 된다는 거죠. 국가가 이게 사설 이게 민간 은행을 도입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미국의 FRB 미국의 중앙은행은 민간 은행이죠. 민간 은행, 국가 소유가 아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통신과 교통수단은 중앙 집중해야 된다. 통신 같은 거, 교통수단 같은 거는 국가가 해야 된다는 거죠. 중앙 집중하고 철도, 우편, 전신 이 민영화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국가가 소유하는 공장 및 생산 수단을 확대하고 불모지를 개간과 토지를 개량해야 된다. 그 당시의 이야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노동 의무를 부과하고 농업과 공업의 결합하고 도시와 농촌의 구별을 완화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아동 노동을 폐지하고 모든 어린이의 공공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지금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이게 뭐 조람 맘다니도 이러한 뭐 교육과 관련해서 정책이 나오고 있죠. 너무나 당연하죠. 그 다음에 열 번째, 도시와 농촌의 인구 분포를 균형화해야 된다. 지금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매일 지방 경제를 살려야 되고 지방의 인구가 정주할 수 있도록 정책을 뭐 개발하고 또 뭡니까 국가 기관을 분산하고 하는 정책을 해야 된다고 연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자가 이야기하듯이 혹자들이 아주 일부가 거구들이 이야기하듯이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많은 정치인들이 미치광이 공산주의자들인 거죠. 예? 지금 뭡니까 제가 살고 있는 부산에는 이게 해수부가 내려온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기대가 또한 큽니다. 그러면 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어쨌거나 공산당 선언에 나온 1848년에 공산당 선언에 나와 있는 10가지 정책을 정책과 비교해 보면은 조람 맘다니의 정책은 정말 뭐 이게 급진적인 거로 기준으로 보면은 비교가 되지 않죠. 단지 지금 뉴욕 시민들이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어렵다 보니까 지금 경제적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책을 내세우는데, 그것 또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과연 뭡니까 미친광이 공산주의 정책이며 민주주의 사회주의 정책인가 하는 의문이 들죠.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될 정책인 거죠. 그래서 제가 판단해 보면 조람 맘다니는 뭐 100%가 아니라 미치광이 공산주의자도 아니고 공산주의자의 문턱에도 가지 못하는 정책이고 민주주의 사회 정책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단지 지금 현재 뉴욕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정책을
제시할 뿐이고 제시했을 뿐이고 그게 뉴욕 시민들이 투표로서 지지했다고 말씀드리는 정도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지금 조람 만다니까 뉴욕 시장으로서 당선되고 많은 뭡니까 이야기를 이게 뿌리고 있으며 화제가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그의 정책 실현을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